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제까지 개전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한 러시아군의 어마어마한 포격이 하르키우 전역에 쏟아짐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부 지역에서의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대부분 속 시원하게 정리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필사의 탈출을 벌였던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러시아군들 중 일부는 여장을 하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해서 재미있는데요. 키우 주변에 모여있던 그 많던 러시아군 병력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곳에서 생각보다 꽤나 많은 러시아군 전력이 탈출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은 29일부터 탈출을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잡히기는 했어도 많은 전력이 북쪽도로 축선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쪽의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투를 위해 재정비를 거친 후 다시 공세를 가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돈바스 전선에 투입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21세기 최대 규모의 기갑전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대전 시기 쿠르스크 평원에서의 전투에서 패한 독일군이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 하르키우 대평원 지역에서 발생할 최후의 대규모 기갑전은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그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4월 4일 키우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 이번에는 키우 동북부 지역인 체르니히우 주 전역이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왔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4월 4일 이후부터 체르니히우 주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면서 현재 주요 도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돈자되어 남아있는 러시아군 잔당 소탕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각 4월 4일 새벽부터 캄캄한 하르키우 전역에 엄청난 폭격이 퍼부어지면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공개된 UA맵 전황 지도를 보면 하르키우 전역에서 끊임없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르키우는 인구 120만의 대도시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벌써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수미 방면에서 빠져나온 전력을 포함해 역대급 대규모 전력으로 개전 이래 이제껏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하르키우 전선을 통해 이 같은 공세 병력을 투입하며 돈바스로 이어지는 축선에 군 병력은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며 모든 전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1세기 최대의 기갑전이 동부 전선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르키우주와 인접한 이지움 일대에는 러시아군이 대규모 증원군을 동원해 슬로비안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반드시 이 슬로비안스크만큼은 사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중 하나인 루안스크에서도 슬로비안스크 남쪽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루비즈네와 시에비에로 도네츠크, 리시찬스크, 포파스나에서 진격해왔다는 점을 얼마 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기습해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가지나 도로 주변에 매복할 만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들도 전과를 올리고 있지만 이제까지 축적된 우크라이나 측 많은 전과의 대부분은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던 보병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의 주된 전장은 하르키우를 거점으로 해서 최근 러시아군이 점령한 이지움, 이를 지나 돈바스로 이어지는 대평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지리 조건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넓게 펼쳐진 평야라서 엄폐를 할 수 있을 만한 구조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완만한 평야지대인 이곳에서 양측의 군대가 부딪힌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갑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많은 전차 물량을 확보한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르키우와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날 이 대기갑전에서마저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제까지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던 이 거대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대결전이 될 것이기에 러시아군은 최대한 많은 수의 병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개전 초기와 달리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의 질적인 면에서도 러시아군보다 우세할 것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엄청난 수의 최신형 전차들을 시장 물자로 보관 중이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사용하는 125mm 포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그 대신 115mm 포탄을 사용하는 T-62 전차를 대규모로 끌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들에게서 노획한 T-72 B3 전차 100여 대에 시장 물자로 보관되어 있던 500여 대 T-72 전차 등을 긴급 정비해 예비군으로 동원된 세계 전차 여단과 영토 방위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중 일부의 전력은 전투에 투입되어 이지움 인근의 바르빈코프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하는데요. 도네츠크에서도 슬로비안스크에서 크라마토르스크에 대한 러시아군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개시되기 전 우크라이나군은 1천여 대 정도의 전차를 현역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규모 기갑 전력은 T-72 계열 전차가 100여 대, T-80 계열 전차가 120대 정도를 차지하며 수적으로 주력 전차를 할 수 있는 T-64 전차가 800여 대 가량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시에 대비한 예비 치장 물자로 구형 T-72 전차가 500여 대, T-64 전차가 1200여 대, T-80 전차가 300여 대로 모든 전차 전력을 합쳐 약 2000대 가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이 치장 물자들로 보관 중인 전차들을 개수해서 전선에서 싸울 수 있도록 조치해온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주력 전차가 3세대 전차에 근접하며 T-72 전차 초창기 버전보다 우월한 T-64 전차가 소량 면에서 주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125mm 포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수량 면에서 T-62 고물 전차들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2세대 전차로 우크라이나군이 다수 보유한 3세대급 T-64 전차보다 성능상 열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에서는 숨을 곳도 없는 만큼 더 많은 전차를 가져오는 쪽이 유리할 확률이 높고 그런 만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차 전력을 끌어모으는 러시아군을 과소평가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돈바스 지역 중 하나인 도네츠크를 기점으로 한참 북쪽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쿠르스크 지역이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 이 쿠르스크 평원지대에서 독일은 패배했고 이는 곧 독일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전쟁의 향방을 갈라놓았던 바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하르키우, 돈바스 지역의 대규모 기갑전 또한 21세기 최대 기갑전이 될 전망이며 양국 중에서 누가 이 전쟁의 승자로 남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서방 국가들에서는 나토 국가들 중 과거 소련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가들이 가진 구소련제 전차 전력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로 수송해 지원하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하르키우 돈바스 지역의 대규모 기갑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미 체코가 국경지대로 T-72 전차와 BMP-1 장갑차들을 기차에 실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포착되었는데요. 호주에서 보낸 부시마스터 장갑차 4대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이 식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소련제 전차들이 나토와 미국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예정인데 최대한 많은 전차와 장갑차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행인 것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건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하르키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수-27 전투기가 공중 전투 초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권을 러시아에 빼앗길 경우 기갑전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지금처럼 제공권을 잘 유지하는 한편 기갑 전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최후의 결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